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27년 동안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의사 인생을 걸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화면에만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통계적으로 2분 중 1분은 반드시 치매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70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10분 중 1분꼴로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학계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치매의 주범으로 믿어왔던 그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지난 60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해온 이론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사실은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진실을 모르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치매를 예방하려 애를 써도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을 스스로 높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치매 예방에 매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치매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늘처럼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뇌를 그토록 조용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병원 진료실에서도 쉽게 듣기 어려운 최첨단 의학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갓 나온 뜨거운 최신 과학 이론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27년 임상 경험을 토대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더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자신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50대 중반부터 뇌의 이상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는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10년, 20년 전부터 뇌 안에서 남몰래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를 지배해온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죽이고 그 결과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 이른바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입니다. 제가 의대생이었던 30여 년 전에도 교과서에는 이것이 치매의 유일한 정설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학회, 연구 현장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것만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가설에 매달려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도 앞다투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사활을 걸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개발과 임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임상시험이 줄줄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단 하나의 약물도 치매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연구자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마치 보물이 없는 황무지를 수십 년 동안 헛되이 파고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저 역시 레지던트 시절 진료 현장에서 이 이론의 모순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75세였던 박 어르신은 정기검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심각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야 마땅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인지 기능이 너무나 멀쩡하셨습니다. 바둑도 아주 잘 두셨고 매일 신문을 막힘없이 읽으셨으며 손자 손녀의 이름도 모두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손에 든 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68세의 또 다른 어르신은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기억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방금 식사를 하신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시고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흐릿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분들의 고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사례가 진료실에서는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사례들을 그저 위약적 예외 케이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환자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뇌세포를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죽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학계의 명예가 이 가설에 걸려 있었기에 누구도 쉽게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학문적 관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지도를 손에 들고 길을 찾으려던 어리석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 만났던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의 최 어르신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평소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하셨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셨는데 항상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안심하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기억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만 관리하다가 진짜 원인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원인을 진리로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방해도 실제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가설이 틀렸음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10년도 전부터 학계에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약물을 투여했을 때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수치가 낮아졌음에도 환자의 인지 기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본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의학계는 이 결과를 약물의 부작용 탓이거나 투약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IB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마침내 치매의 진짜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뇌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되며 전 세계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봉해온 이론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연구팀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제거해도 치매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와 반대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 있어도 치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체계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어있던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별세포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 외에도 별세포, 에스트로사이트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세포가 존재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별세포가 약 1000억 개나 존재하는데 이는 뇌의 핵심인 신경세포 수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죠. 평소 별세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한마디로 뇌의 충실한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혈관에서 포도당을 가져와 에너지로 변환해 공급해주고 신경세포 활동 중 생기는 노폐물과 독소를 부지런히 청소합니다. 또한 혈액 속에 유해물질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혈액 내 장벽을 형성하고 신경세포 사이에 원활한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과 함께 나서서 염증을 진압하기도 하죠. 이렇게 별세포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성실했던 별세포가 강한 독성 자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돌변합니다. 크기가 정상보다 3배에서 5배나 비대해지고 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뻗어나가며 성격 자체가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마치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이 극도로 가혹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자로 변해버리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변한 상태를 우리는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릅니다. 반응성 별세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자극이 사라지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가벼운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번 변하면 절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연구 결과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MAOB라는 효소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정상 세포보다 무려 10배에서 20배나 더 많이 생성해내죠. 이 효소가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여러분,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그 독한 과산화수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강력한 소독약 성분이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과산화수소가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하며 결국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물질을 내뿜으면서 주변의 멀쩡한 별세포들마저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전염시키듯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러 뛰어든 소방관이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도 화염에 휩싸이고 그 뜨거운 열기가 주변으로 번져 또 다른 화재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직업군에 종사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기존의 치매 이론에 따르면 발병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죠.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동안 치매의 원인을 밝히지 못해 답답했던 사례들이 이 새로운 발견을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 발견이 혁명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치매 치료제 개발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짜 원인이 아닌 가짜 범인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연구진들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만을 타깃으로 실험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산화수소 생성을 억제하는 처치만으로도 뇌세포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기존 치매 치료제들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획기적인 효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실험실 안의 동물 실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실제 치매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 조직을 부검했을 때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 이론이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를 병들게 하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어떤 경로로 생성될까요? 그 5가지 핵심 원인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들이 바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이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위험 인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긴장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몇 달 혹은 몇 년씩 지속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변질시킵니다. 과거 제가 진료했던 54세 사업가분은 3년 동안의 경영위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초기에는 불면과 우울감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뒤따랐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스트레스성 뇌 염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소리 없이 뇌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자녀 걱정, 경제적 불안, 배우자 병수발, 그리고 홀로 사는 외로움까지. 일상의 스트레스가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는 매일 절감합니다. 두 번째는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상, 뇌졸중, 뇌출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넘어졌지만 금방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조용히 생성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10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벼운 뇌진탕을 겪었던 60세 어르신은 당시엔 일상으로 바로 복귀하셨지만 최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0년 전에 그 작은 손상이 긴 시간 동안 별세포를 변형시켜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머리를 다친 이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뇌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이 겪고 계신 브레인 포그가 대표적입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죠. 바이러스가 직접 뇌를 침범하지 않아도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한 염증 물질들이 뇌로 흘러들어가 별세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후 뇌 건강을 세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 플라스틱, 화학물질, 농약, 방부제 등이 모두 뇌의 적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액 내 장벽, BBB를 통과할 정도로 자가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치매 위험이 높은 이유 중 하나죠. 또한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나오는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은 강력한 뇌 독성 물질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해져 세포를 파괴하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항산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이 더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인 APOE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 5가지 원인을 동시에 서너 개씩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중첩되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원인들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고 잠을 못 자면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를 개선하면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뇌의 염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를 홀로 간병하시는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지만 본인의 뇌 건강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간과하시는 수면 문제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뇌에는 잠자는 동안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청소기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독소가 쌓여 별세포를 공격하는 원인이 되죠. 잘 자는 것이야말로 치매 예방에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 제 27년간의 진료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막는 10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별표 스트레스 관리, 별표 명상이 정답입니다. 하루 10에서 20분 조용히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부드럽게 내뱉는 호흡을 5분만 해보십시오. 자율신경이 놀랍게 안정됩니다. 2. 별표 규칙적인 운동, 별표 운동은 천연 항불안제입니다.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성장인자를 촉진하죠.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근력 운동도 주 2회 병행하세요. 의자 스쿼트나 벽 짚고 팔굽혀펴기처럼 집에서 하는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3. 별표 항산화 식품 섭취, 별표 과산화수소를 중화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필수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뇌세포 보호제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좋으니 하루 한 컵씩 챙겨 드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와 오메가 -3 지방산도 뇌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녹차도 적극 권장합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인 EGCG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하며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저녁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 또한 필수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강력한 뇌 염증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카레 요리에 곁들이거나 따뜻한 강황차로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네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의 풍부함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선 섭취가 번거롭다면 보충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루 1000mg 정도가 권장량이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 생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담배의 연기 속 수천 종의 독성 물질은 뇌에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당장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나가고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 또는 전문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술은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절제는 필수입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6번째, 유해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반드시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도 권장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알루미늄 냄비나 프라이팬 사용도 줄이고 특히 산성이 강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코팅 용기를 선택하세요. 7번째는 꾸준한 두뇌 활동입니다.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되어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책을 읽으며 내용을 상상하고 추론하며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뇌 전체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외국어, 악기, 그림, 서예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신경 연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바둑, 장기, 화투, 스도쿠, 낱말 맞추기 같은 활동도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생활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인지 기능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세요.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취미 모임, 동아리 활동을 활용해보세요. 봉사활동 또한 남을 돕는 보람과 함께 스스로에게 큰 정신적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9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뇌혈관을 손상하고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를 유지하고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2시간 뒤 140 미만을 목표로 관리하십시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적정 수준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수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세요. 만성질환 방치는 뇌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로 채우는 전략입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다면 적절한 보충제 활용이 필요합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서 2000 IU 섭취를 권장합니다. 고령자나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을 주의해야 하며 하루 10익지 정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큐텐 또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고 활성산소를 줄여주기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만약 딱 3가지만 꼽는다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뇌는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뇌는 나이를 불문하고 변화할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시작을 미루기보다 매일 10분 걷기처럼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치매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등 거의 모든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하나의 습관이 수많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 셈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관리함으로써 치매라는 흐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동네를 30분 걷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가족, 이웃들과 나누어 주세요. 특히 50에서 60대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5년, 10년 후에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정복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준 기초과학연구원, IBS, 이창준 단장님, 전희정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류훈 단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누군가 선물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뇌를 평생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